무심코 누리던 익숙한 풍경이 새삼 소중한 요즘입니다. 새가 인사를 하네요. 정스럽네. 부엌, 옛 모습 부엌입니다. 참 정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요 수수께끼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몹시 피곤해집니다. 또 결정적으로 생명을 잃게도 됩니다. 답은요, 이 부엌 안에 있는데요. 알려드려야지. 바로 이 소금입니다. 소금이요. 요즘은 짠맛을 두려워하는 시대지만 소금을 잘 먹는 지혜가 건강을 지키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봄볕과 바람을 타고 햇소금이 오시는 계절. 연부에 땀이 차려낸 소금 밥상을 만나보시죠. 목포항에서 바닷길로 2시간이면 신의도에 닿습니다. 신의도 주민은 약 800여 세대인데요. 소금을 생산하는 세대가 250세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서민구의 약 3분의 1이 염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셈이죠. 오래전엔 월급을 대신했을 만큼 몸값 높았던 소금이지만 요즘엔 사정이 많이 다르답니다. 소금값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죠. 올해는 좀 소금값이 올라야 할 텐데. 그런데요? 응, 걱정이다. 걱정이야. 작년에 너무 떨어졌잖아. 네. 어? 젊으신 분들이 많네요.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다 형제들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되시는데요? 이제 우리 큰형님. 큰형님, 저기는 우리 셋째 형님. 저는 넷째, 다섯째. 그럼 몇 분이세요, 형제가? 우리 6형제입니다. 여기 염전은 그럼 누구 거예요? 제가 이제 운영자입니다. 근데 나머지 분들은 그냥 다른 데서 염전 하시고 계신 거고요? 예, 이제 염전이라는 게 혼자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염전을 시작하기 힘든 일이 있으면 형제들 한꺼번에 와서 같이 이제 힘들 때는 같이 도와주고 또 각자 힘 안 들 때는 자기 염전에서 쉬운 일들은 또 각자 하고 이렇게 하죠. 학교 갔다 오면 염전에 가방 놔두고 지금 이렇게 하는 토판 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소쿠리로 이렇게 막 소금 긁고 아버지랑 뭐 어머님 하실 때 다 도우고 그랬어요. 제가 그 큰아들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일을 제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애들은 놀았어요. 제가 일 제일 많이 했다고요. 오바야. 형이 이 초등학교 일할 때 너는 집에서 기저귀 차고 있었어. 그걸 안 해야지. 형이 원조라고 원조. 그런데 염전에 곱게 갈아둔 토판을 경운기로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죠? 소금을 계속 생산하다 보면 갯벌에가 있는 이 이제 미네랄들이 이게 생산하면서 이제 소금과 같이 다 우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밭을 뒤엎는 것처럼, 예, 논밭을 뒤엎는 것처럼 토판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뒤엎어 가지고 이걸 다시 다져 가지고 여기다 이제 다시 소금 생산을 하죠. 토판에 흙을 갈아준 뒤엔 굴레질을 합니다. 보리밭을 갈고 흙을 다질 때 농부들이 쓰던 도구죠. 염전에서는 토판을 다지는데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장판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한 이틀이면 소금이 생산되거든요. 근데 타일 같은 경우는 한 3, 4일 뭐 이쪽 정도. 토판 같은 경우는 거의 5일에서 한 7일에서 한 10일. 예, 그 정도가 걸리죠. 염도를 한껏 높인 소금물을 가두고 3일쯤 지나면은 물 위에 동동 소금꽃이 핍니다. 그리고 다시 2일쯤 지나면은 이렇게 소금이 나오죠. 이게 긁으면서 너무
이 각도를 너무 아래로 하면 뻘이 다 긁혀요. 그리고 또 너무 세우면 소금이 안 모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가 긁으면서 이제 그 감을 잡아야죠. 감을 이 정도로 이렇게 감을요. 선홍신의 도판 염전에서는 발을 담그지 않고도 소금을 모을 수 있게 도판을 작게 만든다는데요. 이것은 자칫 긁혀서 갯벌 흙이 소금에 섞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금이 만들어지는 열흘 동안 비라도 내리면 기껏 만들어진 소금은 녹아버리죠. 조마조마했던 봄장마를 이겨내고 하얗게 오신 도판염. 2020년 첫 소금입니다. 엄마 저기 오요. 아 그건 무엇이냐? 숭어 오메 옷을 이렇게 사면 오메 맛있겠다. 바닥바닥. 사람이 안 되냐고. 와 맛있겠다. 숭어는 물 위로 1m를 뛰어오른다죠. 아 요새 숭어요. 숭어가 제철이라 숭어 잡고. 잘 잡혔다. 거기 맛있는 데 있으면 하나 잘라서 막 초장 찍어 먹자. 아버지 미나리 회치대요 미나리에다가. 미나리에. 예. 6 형제의 영웅이었던 아버지. 하지만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몸이 불편해졌습니다. 아들들이 염전에 돌아온 것도 그때였죠. 한 번 발렸어. 그래갖고 왼손이 말 안 들어요. 이쪽은 잘 들었는데 이쪽은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힘을 못 쓰지. 옛날에는 이 50kg짜리 소금 녹 갖다 들고 던지면 한 6, 7m 나가서. 숭어는 한자로 빼어날 숫자를 써서 수어라고도 한다죠. 제사상에도 오르고 수라상에도 오를 만큼 맛있다는데요. 이 댁에선 숭어를 잡으면 횟감으로 한두 마리만 빼놓고 소금을 쳐서 널어 말린답니다. 간장이나 이런 걸로 쪼리만 는 것들은 좀 덜 말리고, 예, 너무 말려버리면 그게 먹기가 질겨요. 근데 이제 강국을 했을 때는 이제 빼서 국물이 우러나게 할 때는 좀 바짝 말려죠. 바짝. 오바야. 숭어 가져와 숭어 굽게. 형제들마다 잘하는 요리가 하나씩 있는데 숭어 건정구이를 제일 잘하는 건 첫째 윤옥 씨랍니다. 먼 바다에서 한겨울을 난 숭어는 봄이 되면 가까운 바다로 무리지어 옵니다. 맛좋기로 이름난 봄숭어에 도판령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라지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숭어를 잡으며 놀던 형제들이 중년의 가장이 될 동안 형제간의 우애도 진득히 깊어왔습니다. 저는 저 서울 쪽에 있는 대학교를 갔는데 86년도에 갔는데 그때 그 등록금이 63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합격을 했는데 예, 학교를 못 갔죠. 예. 그러면 못 가셨어요? 예, 제가 그때 학교로 가면 동생들은 1년에 그때 당시 연소득이 한 200만 원 정도 됐는데 제가 학교를 가면은 얘들은 또 대학교를 못 갈 뿐더러 둘째, 셋째 뭐 동생 학교를 또 못 갈 뿐더러 아예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요. 생활 자체가. 첫 등록금 입학하고 등록금 없었는데 그때 형님이 현금으로 가지고 왔었어요. 이제 그 돈 가지고 서울 갔어. 등록금. 그리고 이제 학교 입학할 때 형님이 서울까지 차로 실어다 줬었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그거 힘들었어요. 그때 맏형이 포기한 건 단지 대학 등록금이 아닌 자신의 미래였습니다. 동생들이라고 그걸 모를 리가 없었죠. 아들이 6이나 되는 집에
항상 웃음이 가득했던 비결은 이런 내리사랑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셋째 선홍 씨가 제일 자신 있는 요리를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선홍 씨는 숭어와 미나리로 무침을 할 거라는데요. 무침이 쉬운 것 같아도 손맛이 중요한데 믿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 시골에 학교가 없어서 목포 나가면 자취예요, 자취. 예,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집이 아들만 6이다 보니까 누군가는 뭔가 요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나름 조금씩은 요리를 다 해요. 그런데 무침 양념에 소금으로 간을 하네요. 보통은 간장을 넣지만 질 좋은 소금이 남아도는 염전집에서는 그게 웬 말. 이 댁에선 무조건 소금이라는군요. 회하고 미나리랑 같이 해서. 돌미나리 예. 뭐야? 새콤달콤해야 맛있어. 예. 회 생선도 숭어도 굵게 썰어요. 이게 소 들어가면 이게 얇게 썰어 놓으면 물러져? 예. 물러져 가지고 맛이 없어. 큼직하네. 그러면 아버지부터 형제들까지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한 숭어회 무침입니다. 이번엔 온 식구가 첫손에 꼽는 어머니의 특별 요리. 갯벌에서 캐온 굴로 만드는 건데요. 이곳에선 굴을 독특하게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것 보고 꿀이라 해요. 꿀이요? 예, 표준 말로는 석화. 여 시골 말로 꿀. 꿀이라 해요. 야, 꿀이라고 해요. 여기는 꿀이라고. 왜 그렇게 부르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들들을 보니 꿀맛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더군요. 저는 이렇게 처음 이렇게 요리할 때 이때만 먹어요. 이때가 가장 맛있어요. 엄마 이거 만들 때 형제들이 젓가락으로 달라붙는 거 선착순이에요. 왜요? 그만큼 맛있어요. 금방 없어져요? 네, 요리하는 순간 이거는. 그게 어머니의 꿀전만이 가진 매력이겠죠. 간이 맞은가 모르겠다. 맛있어. 항상 입맛이. 엄마 나도 줘봐. 전이 맛있게 담가줬나? 언제? 간이 맞나? 예, 젓갈. 이제 회는 식초도 하고. 이것도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맛있어. 엄마가 해줘야 제일 맛있어. 아들들도 만들 수 있지만 어머니의 손맛을 따라갈 순 없다는 것. 꿀전. 여기에 받아내온 물씬 풍기는 톳밥은 환상의 짝꿍이죠. 밥상에서도 서로를 챙기기 바쁜 가족들. 고된 염전 일을 마치고 돌아와도 온 식구가 밥상에 앉으면 절로 노곤함이 풀린다고 합니다. 여수 숭어가 맛있을 때요. 보리 피기 전까지가 맛있죠. 보리 피기 전까지. 아, 맛있다. 오늘 일 많이 해가지고 너 이렇게 늦게서 식사하는데 많이 먹어라 이제. 예. 나 아버지도 많이 잡수시고 식사 많이 하세요. 건강하십시오. 먹어. 벌써 먹어. 아니 고기를 다 놔주면 누구는 못 먹냐? 있어, 저 먹고 있어요. 그걸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둘째가 안 하고. 서로에게 소금이 되어주는 가족입니다. 염전을 걸으면 와락 안겨오는 짠내 속에 애틋한 그리움이 묻어 있습니다. 이게 소금 냄새가 짭짤하게 납니다. 여기서 얼만큼 생산이 되는지
순천만은 8,000년 전에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해안선을 따라 갈대 군락이 장관을 이루는 곳이죠. 이곳에 수많은 염전은 모두 농경지가 되고 한 곳만 남아 있습니다. 원래 농부였던 유동만 씨는 순천만에 하나 남은 염전을 지키기 위해 염부가 됐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아, 여기서 나온 거라 간수를 여기서 한 25도 정도로 맞춰. 여기서 대략 저기서 끓여야지 이제. 이렇게 바닷물을 끓여서 얻는 소금을 자염이라고 한다는데요. 보통 힘든 게 아니랍니다. 한 이틀 정도 그랬다고 봐야지. 이틀 동안요? 네. 처음에는 저는 안 나와. 그래갖고 한 4월부터 이제 점적으로 막 많이 나오지. 우리나라에선 삼국시대부터 소금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 소금이 바로 이렇게 바닷물을 끓여서 만드는 자염이었다고 합니다. 오래전 어른들은 소금을 소곰이라고 하셨다는데요. 솥에서 고아내는 거라 솥곰이라고 했던 게 변해서 오늘날의 소금이 됐다는 설이 있죠. 여기가 솥단지가 온도를 잘못 맞춰 꽉 늘어버려 붙어버려. 솥단지가. 그때 소금을 버려버려야지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그거는. 아까워도 할 수 없어요. 계속 사람이 지켜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 번 했다 그러면은 밤낮 살이고 날이고 계속 끝날 때까지 해버려야 돼. 죽자도 죽을 시간이 없어 소금 만들 때는. 대부분의 염전에선 새벽에 나가 해가 지기 전까지 일을 합니다. 하지만 동만 씨와 경순 씨는 다릅니다. 낮에는 갯벌 염전에서 일하고 밤에는 다시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얻는 그야말로 밤낮 없는 고된 작업을 통해서 자염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요즘 소금 시세론 먹고 살기 버거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동만 씨는 자염에 함초가루를 첨가해서 함초 자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크다가 비빔밥도 해 먹고. 함초는 염전 주변에서 자라는 짠맛이 나는 풀입니다. 함초가 벌써 많이 자랐어. 맛있겠다. 이거 이제 이쪽에는 막 이제 잘 자라 이제 올라오는데 큰 놈이 좀 컸구나. 얼른 뽑아, 많이 뽑았고. 부드럽고 맛있네. 진짜. 진짜. 아니 근데 그거 바로 드실 수 있어요? 네, 이거 바로 먹은 거요. 염전 주변에는 이 칠개도 삽니다. 여기 말로는 찔렁깨다 그러거든요. 찔렁깨. 찔렁깨요? 예. 전라도 사투리는 찔렁깨고 또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많이 칠개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뜻밖의 걸 붓습니다. 이 소주를 부어서 소독도 되고 이 게가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소주를 이렇게 부어줘요. 칠개는 갯벌 염전에선 골치 아픈 녀석입니다. 툭하면 염전 뚝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잡아서 요리에 쓰는데요. 일단 찜통에 쪄야 한답니다. 센 걸로 담으면 비린내가 나고 얼른 못 먹어요. 쪄서 먹으면 바로 담았고 바로 먹어도 꼬신 맛이 나와. 센 불에 한 소끔 쪄서 소뚜껑 사이로 구수한 내음이 솔솔 새어 나오면 확독에 넣고 곱게 갈아야 합니다. 저점 떠갖고 갈아 올라왔어. 칠개는 살을 발라먹기엔 적당치 않아서 아예 통째로 갈아서 쓴답니다. 함초 농축액에 생강, 마늘과 청홍, 고추로 양념을 만들고 함초 자염으로 간을 맞춰줍니다. 햇소금은 간수를 빼야 먹을 수 있지만 함초 자염은 만들자마자 먹을 수가 있다네요. 이렇게 해놨다가 또 저 청양고추장 썰어 엮고 양념 해갖고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이래. 밥도둑 중에서도 큰 도둑 순천만 칠개자입니다.
칠게장 비빔밥에도 함초는 꼭 들어갑니다. 고릿하고 구수한 칠게장에 짭짤함하고 아삭한 함초가 잘 어울리죠. 순천만 갯벌이 내어준 밥상입니다. 이번엔 푼마늘 때 장아찌를 담글 거라는데요. 조리법이 독특하답니다. 간장으로는 안 해요. 간장으로 한 것보다 함초 자연으로 하면 더 맛있어요. 말하자면 피클처럼. 일단 소주를 붓고 소주 여기서 반만 들어가면 돼요. 식초와 설탕을 넣어서 새콤달콤한 절임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간장 대신 함초 자염도 넣는다는데요. 그건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소금 많이 들어가요. 저 모든 장아찌는 저기 간장으로 였잖아요. 여기는 소금으로요. 푼마늘 때 장아찌 특유의 맵싸한 풍미는 잃어버렸던 봄철 입맛을 돌아오게 합니다. 마늘의 어린 입줄기다 보니 그리 맵지 않으면서 연한 단맛이 감돌죠. 그렇다 보니 간장 대신 함초 자염을 넣은 절임장엔 푼마늘 때의 풍미가 우러나서 식초 대용으로도 쓰기 좋다고 합니다. 함초 자염 덕분에 이래저래 요리의 폭이 넓어졌다죠. 이번엔 순천 분들이 좋아하는 물고기 개소갱이 등장합니다. 여기선 개소갱을 대갱이라고 부른다는데요. 고기 흉하죠. 근데 이것이 진짜요? 진짜 백이에요. 진짜 백이. 이게 장어하고 남바꾼데요. 예? 장어하고 남바까. 대갱이를요? 예. 그만큼 영양가가 높고 좋다고 하네요. 한참을 두들겨 부드러워진 개소갱은 쭉쭉 찢어 기름에 볶습니다. 와, 맛있겠다. 맛있는 냄새가 난다. 고추도 넣어주고 마늘도 넣어주고 소금을 넣습니다. 이게 해장국이니까 술 먹고 난 뒤에 먹으면 끝내줘요. 속이 시원히 풀리거든요. 장화도 안 바꾸고 황태와도 안 바꾼다는 별미 개소갱 해장국이 완성됐네요. 순천만의 햇살과 바람이 밥상을 채웠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채워놨어? 완전 진성차이네. 이따 먹고 내분 먹고 다 해야 돼. 이따가 먹고. 시원해. 새콤달콤해. 진짜 맛있네. 삼촌은 이럴 때 밥 비벼 놓으면 제일이야. 벨미네 벨미. 그 한 그릇 뚝딱 다 먹었네. 염전 잘 줘갖고 이런 것도 먹어보고. 맞아. 염전 안 오면 게 와서 못해. 딴 데가 없어. 맞아. 네, 오늘도 소금 덕분에 행복합니다. 청풍명월의 고장 제천입니다. 가야금의 대가인 우룩이 여생을 보낸 곳이기도 하다죠. 사람 속은 소금 서마를 같이 먹어봐야 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천연조미료 연구가 박상혜 씨와 발효장 연구가 안선미 씨가 바로 그런 사이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장독이 계시다고 그래서. 근데 장독이 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집하고? 아, 다 저희가 장하고 고추장, 된장 같은 거를 네. 다 각각 담아놓은 거기 때문에 예, 각각 좀 떨어져 있어요. 아니, 여기 네. 공기 좋다고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더 공기 좋은 데로 갖다 놓으신 건가? 난 이런 상상을 했지. 그렇죠. 예. 이거 한 5년 된 소금인데요. 아이고. 보세요, 소금이 얼마나 좋은가. 좋은 데만 다니시고요. 예. 한번 살짝 드셔보세요. 맛도 달지 뭐. 나는 소금 먹으면 네. 달아. 맞아요.
진짜 좋은 소금 딱 입에 들어갔을 때 그 달콤함도 있으면서 짭짤함도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더 묵었어요? 10년 됐어요. 10년. 이야, 이건 내 세월과 마찬가지. 네. 보세요. 벌써 탄연해. 색깔이 틀리죠? 색깔 틀리네. 색깔 보시면 요거는 이렇게 뽀얗고 그래, 이건 벌써 얘가 약간 누런해갖고 네. 회색빛이 돌아. 네. 맞아, 이게 벌써 싱겁지, 저거보다. 네, 맞아요. 염기가 없으니까요. 염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포실포실해요. 맛에 아주 도사가 된다, 내가. 자, 기가 막히시네요. 맛있는 소금밖에 예. 알아봐 주시는 거 보니까는. 많이 다니셔가지고. 내륙 지방인 제천에서는 오래전부터 장독대에 소금 항아리를 소중하게 두고 썼다는데요. 그중 독특한 소금도 있었습니다. 고속 소금이라 그래가지고 요 고속? 예예. 야, 소금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야, 이건 다 고속 소금. 흑 보석 껐네. 예, 예. 보석. 간장 밑에 지금도 다 있어요. 예. 오래된 간장의 염분이 항아리에 가라앉아 생긴 결정체를 그렇게 부른다는군요. 아니, 고속 소금이라는 거는 또 처음 들어요. 예. 이야, 그 참 보관도 엄마의 어려우시지만 그리움이시구만. 예. 나는 그리움을 다시 한번 입에 찍어 먹어보고 싶습니다. 이 고속 소금으로는 특별한 차를 마실 수가 있다는데요. 이렇게 약간의 소금을 넣고 많이 안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버주면 녹아요. 이렇게. 네. 이게 소금 국물이네, 소금차. 그렇죠. 소금차예요. 염차 이래야 되겠네. 네네. 그래서 이렇게 갖고 한 잔 드셔보세요. 이게 원맛에 옛날 어르신들은 체했을 때 이 고속 소금 갖다 먹게 되면은 체기가 뚫려요. 소금을 볶습니다. 수분 없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수분 없어질 때까지. 옛날에 엄마가 볶을 때는 옛날 센 불에서 한꺼번에 볶았는데 지금은 센 불에서 볶으면 안 돼요. 쓴맛이 나니까는 타니까 이거는 볶은 소금이지 태우는 소금은 아니거든. 언니 건 다 됐네, 그지? 천연조미료 연구가인 상혜 씨는 이색 소금을 만든다는데요. 표고버섯을 잘 말린 뒤에 포실하게 볶아둔 소금과 바싹 말린 마늘을 절구에 넣고 재료 모두가 혼연일체가 될 때까지 곱게 빻으면 완성된답니다. 이렇게 만들어 두면 웬만한 음식엔 다른 양념이 필요가 없다는데요. 소금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서 좋아하는 재료는 뭐든 넣을 수가 있답니다. 다 넣어도 돼요. 네.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천연 뭐 이게 바로 기능성 소금이지. 뭐가 기능성 소금이겠어요. 오미자 소금, 귤껍질 소금에 산초 소금까지 머릿속에 떠오른 어떤 재료든 넣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미 씨가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을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이맘때 만들어 먹지 않으면 서운할 정도랍니다. 오늘요 팥국이요. 팥국이요? 예예. 팥국. 봄에 요거를 많이 해 먹어요. 이게 겨우내 땅 속에 있다가 봄에 나오는 파인데요. 꽃 나오기 전에 요 꽃대 나오기 전에 육개장이나 닭게장 끓여 먹으면 엄청 영양가도 좋고요. 맛있거든요. 오늘은 엄마의 팥국에 버섯 마늘 소금을 넣어볼 거라고 하는데요. 뭐 찌개를 끓이거나 국을 끓이면 마늘도 넣고 생강도 넣고 다 넣잖아요. 그런 거 안 넣어도 요 자체가 맛있는 맛이 나니까는 간도 추가를 안 해도 되고 아주 맛있어요. 된장을 조금 풀고 나박선 무를 넣은 뒤에 운파를 가볍게 손으로 비틀어 넣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원래 파는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단맛이 나거든요. 근데 운파는 그렇게 오래 끓이지 않아도 단맛이 기가 막히게 나요.
네. 그래서 요거 한 대접이면 봄 보양식이 따로 없어요. 어서 오세요. 아, 이게 다 됐어요? 네, 이게 지금 은파국이거든요. 저희가 10년 된 소금을 갖다가 표고하고 마늘하고 해서 여기 소금을 만들었어요. 그거 갖고 지금 은파국을 끓인 거예요. 예. 어떠세요? 이건 밥을 말아서 밥하고같이 먹어봐야 김장김치 딱 올려서 그 드시면. 진국이 나오겠는데 네. 진한 맛이. 예. 이거는 누구한테 전수 받으신 거예요? 엄마요. 예. 그러니까 엄마가 음식도 가르쳐주고 생명도 주고 성장시켜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예. 엄마의 입으로 다 성장된 거예요 이게. 그죠? 그렇죠. 엄마가 맛있으니까 예, 이게 이렇게 먹어라 이러고 주고. 이것도 자꾸 먹게 되는데 이렇게 맛있던데. 온 땅을 뚫고 솟아난 아주 기운 센 은파국입니다. 집 앞 호수에서 붕어를 잡아왔습니다. 알이 예. 꽉 배겼네 요새. 요새 봄철이라요. 봄철이라. 어디서 잡힌 거예요? 요 청풍어요. 요새 붕어가 제일 많이 잡힐 때예요. 붕어가 예, 이렇게. 와, 이 정도 되면 한 10년 커야 클 거예요. 이게 한자가 넘었으니까. 잘 손질한 붕어에는 상해 씨의 이색 소금을 뿌려서 반 건조할 거라는데요. 지금 이건 여러 소금 중에서 어떤 소금일까요? 산초 소금이에요. 우리 추어탕 먹을 때 산초 들어가는 거 아시죠? 비린맛 제거하는 거. 붕어의 비린맛을 잡아준 효과가 있고요. 더 탱탱한 맛이 있어요. 아이고 기름이 잘잘 흐르네. 이렇게 쪄서 먹으면 얘가 아주 담백하고 맛있단 네. 말이야. 산초 향기 머금은 붕어찜 내음이 풍겨옵니다. 이미 산초 소금으로 간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먹어도 손색 없지만 모양과 기분을 위해서 약간의 고명을 얹어줍니다. 선미시댁 마당에는 씨를 뿌린 것도 아닌데 날아와서 마음대로 자라는 채소가 있답니다. 어느 날 몇 폭이 돋아났기에 그대로 뒀더니 지금은 제법 무성해졌다는군요. 네, 바로 홍갓입니다. 이 고속 소금이 또 등장되는데 이걸로 뭘 만들 겁니까? 네. 뭘 지짐이? 예예. 간장독에서 나온 고속 소금을 잘 녹이고 그걸로 밀가루 옷을 만듭니다. 그렇게만 하면 따로 간을 할 필요가 없답니다. 홍갓은 물기를 쏙 뺀 다음 반죽을 입힙니다. 그래야 반죽이 흘러내리지 않고 고루 입혀지기 때문이라는데요. 요리 방법은 배추전이랑 비슷한데 맛은 어떨지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양념 안 들어가고 네. 그냥 익으면 꺼내서 살짝. 초간장 찍어 먹잖아요 그냥. 네. 근데 이거는 초간장 찍을 필요가 없고 이 고속 소금으로 양념이 다 되는 거군요. 그리고 채소를 절이지 않아도 되니까는 그 아삭한 맛도 그대로 느낄 수가 있고요. 네. 맛있어요. 소금은 만사 해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어디서 그건 이 홍갓에서 나는 냄새. 네. 예예. 간은 너무 딱 맞아 지금. 간 딱 좋아요. 좋으세요? 네. 참 오늘 이 제천에 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보네요. 그냥 더 드셔보세요. 네. 새롭게 만나는 음식.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이지만 요즘 서러운 신세죠. 짜다고 외면당하고 싸다고 홀대받고 그러나 소금의 새로운 가능성을 봤습니다. 비금도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하지만 이곳엔 가로수가 적습니다. 돌담을 쌓아야 할 만큼
바람이 심해서라는데요. 그래도 비금도엔 염전이 많습니다. 최향순, 명호동 부부도 이곳에서 염전을 일구며 살고 있는데요. 비금도의 염전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비금도에는 앞에가 갯벌에가 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섬과 섬을 연결해가지고 처음에 1호 염전이 생기죠. 그래갖고 성공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염전들이 이제 대동염전이라는 염전이 크게 한 우리 주민들 한 450명이 힘을 합쳐서 대동 단결해서 그 염전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대동염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새벽 4시에 염전에 나갔던 향순 씨가 8시에 돌아와 아침을 준비합니다. 나는 고향이 완도지라. 완도는 근데 염전은 없잖아요. 염전은 없어가지고 처음에 염전이라니까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래가지고 소금이 알갱이잖아요. 그래서 빗자루로 이렇게 쓸어서 담는갑다. 처음에 이제 그렇게 와서 생각을 하고 처음에 염전을 가니까 모래가 둥둥 떠 있는 것이요. 저것을 물에서 어떻게 쓸어 담을까? 그래가지고 그때 참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4월이어도 새벽에 바닷바람은 맵습니다. 그러니 뜨끈한 걸로 몸을 데우는 게 최고랍니다. 아침에 밥맛이 좀 어떠면 요 팥죽 쓸게 좀 괜찮구만. 요즘 일이 좀 고됐거든요. 그러니까 입맛도 떨어져 지금. 아침 식사를 마친 오동 씨. 양치를 하시려나 본데요. 아니 그런데 그거 소금 아닙니까? 네, 우리도 어릴 때 소금으로 양치했던 기억이 있긴 한데요. 아니 소금으로 이를 닦으시네요? 이것이 우리 엄마들이 전부 소금으로 닦으시다가 이제 치약으로 나도 이제 닦으다 하면은 뭐지 개운치 한테 여기 짠기가 있어 그러게 그 맛이 꼭 들어가야 돼. 이상하게 개운치 않네. 여기 하면은 이빨 병원 되게 나는 병원도 안 댕겨. 이해해 보세요. 이 깨끗하네요. 그러니까 아니 좀 널널한 길에 있을 때지. 널널은 하더만 널널은 한데 이제 그것이 이빨이 늙었게 널널할 테니 그것도. 이가 시원치 않을 때는 낙지 요리죠. 향순 씨가 남편을 위해 준비했답니다. 근데 낙지라기에는 꽤 큰데요. 이게 낙지가 맞는 겁니까? 여기는 대양 낙지라고 해야 되나? 낙지가 3발은 재배도 안 해요. 아, 이거 커요? 문어 수준이죠. 근데 또 뻘낙지라 확실히 부드러워요. 이 정도 삶으면 좋아요. 이렇게 연분홍이. 촉국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촉국. 뭐 어인냉국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낙지가 들어갈 뿐이에요. 낙지를 삶기에 연포탕인 줄 알았더니 식초를 넣어 차갑게 먹는 국이라니. 네, 어떤 맛일까 궁금하네요. 낙지 초국의 간은 어김없이 향순 씨네 염전에서 거둔 천일염으로 하고 양념이 잘 섞이도록 고루 비벼준 다음에 차가운 물에 말아 먹으면 된답니다. 바라만 봐도 기운이 솟는 것 같네요. 갯벌 속에 산삼이라는 낙지로 만든 낙지 초국입니다. 이번엔 젓갈을 담글 거라는 향순 씨. 이건 갈치인가요? 요렇게 작은 거 여기는 풋갈치라고 그러는데 요런 풋갈치. 함께 우리가 풋고추. 그렇다 해서 풋갈치 아직 덜 자랐다 이거요. 완성이 덜 된 거. 저 밴댕이를 여기는 송어.
송어젓이라 그래요. 그리고 황석은데 우리는 그거 보고 깡다리, 깡다리젓이라 그러고. 자 이렇게 이제 여기 천일염으로 술술술 이 싱거운 맛이 없어. 네, 향선 씨의 풀치젓은 아주 간단합니다. 직접 생산한 천일염에 풀치를 버무리면 됩니다. 여기다 이제 담아서 지금 봄인께 가을에 묵으면은 겁나게 맛나 보이지. 거기엔 자신이 만들어내는 소금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이 배어 있습니다. 소금만으로 제대로 된 맛을 내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잘 삭은 풀치젓에 양념을 해서 무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반찬이 된답니다. 자투리 시간에도 향선 씨는 분주합니다. 오늘은 텃밭과 마당에 잡초를 없앨 거라는데요. 그런데 왜 소금을 뿌리는 건가요? 아이고요, 풀이 막 나오니까. 우리가 안 그러면 이 풀을 어찌게 먹어서 힘도 없는데요. 풀약을 하게 된디 풀약 안 하고 이렇게 남은 소금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요것이 싹 어느 날 보면 싹 수그러들고 오도록 가불겁서. 네네. 땅도 해치지 않고 잡초에게도 덜 미안한 방법이라네요. 봄볕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봄바람 타고 소금꽃이 피어나면 햇소금이 오십니다. 오늘은 햇소금을 거두는 날입니다. 아들 여보, 소금 생각보다 많이 왔구만. 잘한 거라 그럴게.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맛이 안 오지. 오늘 수확한 소금은 모두 200kg. 이 정도면은 부부 두 사람의 오늘 인건비는 거둔 셈이라는군요. 오늘 날도 좋고 올해 비만 많이 없으면은 뭐 연부들의 땀만큼 성과가 있겠죠. 좋은 소금은 너무 짜도 너무 싱거워도 안 된다는데요. 염도가 79%에서 82%일 때가 제일 좋답니다. 이제 서서히 기온이 오를수록 더 좋은 소금이 나올 거라네요. 햇소금도 거뒀으니 맛있는 걸 먹어야겠죠. 막창. 돼지 막창 꼬시럽잖아. 이거를 약간 된장 넣고 삶다가 나중에 이제 건져서 소금에다가 오늘 나온 소금에다가 찍어서 음식 하나론 아니 될 말. 두 번째는 소금 구이입니다. 냄비에 소금을 두텁게 깔고 간자미를 얹습니다. 너무 많이 뿌리지 말고. 그렇지, 간이 배제. 살랑 마치 맛 좋게. 장시간 이렇게 재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 굽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짜지도 않고 마치 삼삼하니 맛있죠. 돼지 막창이 구수하게 삶아졌네요. 뭔가 요리를 더 해야 할 것 같지만 아니랍니다. 소금이면 충분하다네요. 간자미도 마찬가지. 싱싱한 간자미를 최고의 소금을 깔고 구웠는데 더 이상 뭘 보태면 오히려 맛을 망친다는군요. 얼른 한잔하고 가게. 어이 좋았어. 생선씨. 간편하면서도 각별한 소금밭의 별미입니다. 아따 쫄깃쫄깃하네. 따뜻한 좀 된장 넣었고. 소금도 그리그리 한낱 비금도의 염전은 대부분
부모님께 물려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햇소금 거둔 날에 만찬 또한 마찬가지겠죠. 맛있네. 오늘 첫 소금 많이 나왔는가? 그래도 나는 어저께 몸께 너무 안 돼서 뭐 걱정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구만. 어이구 오늘 잘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거시까지는 했네. 막걸리 값이. 요 클라프린 탁구가 좀 다 비어 있거든. 그러니까 절이 올해 가득 채우는 게 내 소원이지. 첫 소금! 소금. 네, 이게 참 오래간만에 보시죠. 어렸을 때 여기다 실수를 하면 이 키를 쓰고 소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기억들이 모두 있으시죠? 네, 그러고 보면 안 좋은 기운을 몰아낼 때도 또 이사를 갈 때도 이 소금을 이렇게 뿌리곤 했습니다. 네, 이 따가운 햇살과 바람 아래서도 무직하게 정성을 쏟고 있는 연부들을 닮은 그 소금. 오늘 소금을 만났었습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